염라대왕과 맺은 특별한 인연, 7번 환생한 사람. 조선시대 어느 스님이 7번의 환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염라대왕과 특별한 약속을 맺은 그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태어나 선악의 인연을 깨달아간 신비로운 여정. 마지막 7번째 삶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끝까지 보시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전생을 기억하는 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져 내려온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리산 깊은 곳의 한 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듣고 나시면 인생과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은 전생이나 환생에 대해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7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리산 깊숙한 곳에 청년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어요. 이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평소에는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 청년사에 혜정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혜정 스님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스님이었지만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7번의 전생을 말이죠. 처음에는 절의 다른 스님들도 믿지 않았어요. 혜정 스님이 전생을 기억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나? 아무리 돌을 깊이 닦은 스님이라고 해도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혜정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생에서 저는 고구려의 한 농부였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을지였고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아내와 새 아이를 두었는데 혜정 스님이 말하는 첫 번째 전생의 이야기는 정말 자세했어요. 그 시대의 풍속, 사람들의 옷차림, 심지어 먹었던 음식까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신라의 화랑이었어요. 이름은 진흥이었고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무술을 익히며 나라를 위해 싸웠죠. 이런 식으로 혜정 스님은 자신의 7번 전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농부, 신라 화랑, 고려 학자, 조선 상인, 가난한 백정, 부유한 양반, 그리고 지금의 스님까지 각각 다른 신분과 환경에서 살았던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보통 사람은 전생을 기억할 수 없는데 절의 주지 스님도 점점 혜정 스님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특히 혜정 스님이 각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혜정 스님이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였어요. 그것은 바로 염라대왕과 맺은 특별한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염라대왕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혜정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염라대왕과 약속이라고? 네,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저승에서 염라대왕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혜정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저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때로는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혜정 스님의 첫 번째 생은 정말 평범한 농부의 삶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가뭄이나 홍수로 힘들 때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고 이웃의 좋은 땅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0세까지 살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님 앞에 섰죠. 첫 번째 죽음 후 저승에서의 경험은 혜정 스님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님 앞에 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대왕님은 생각보다 자비로우셨습니다. 염라대왕은 혜정 스님의 일생을 다 살펴본 후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내 삶을 보니 선도 있고 악도 있구나.
그런데 너는 진정한 선악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염라대왕의 말에 혜정 스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살면서 선한 일도 했지만 악한 일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만남의 비밀. 염라대왕이 제시한 조건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첫째, 너는 모든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둘째, 7번의 생 동안 각각 다른 계층과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셋째, 선인으로도 살아보고 악인으로도 살아봐야 한다. 혜정 스님은 이 조건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태어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선인과 악인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대왕님, 왜 악인으로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선인으로만 살면 안 되나요? 혜정 스님의 질문에 염라대왕은 깊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선만 경험해서는 악을 이해할 수 없고 악만 경험해서는 선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없다. 염라대왕은 계속 설명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때 오는 것이다. 부자로도 살아보고 가난뱅이로도 살아보고 권력자로도 살아보고 천민으로도 살아봐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7번째 생에서 너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혜정 스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7번의 생을 더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중에는 악인으로도 살아야 한다니.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대왕님, 만약 제가 악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모든 업보는 언젠가 돌아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는 인간의 본성과 선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하거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다. 보통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지만 너는 모든 경험을 쌓아가며 진정한 지혜를 얻을 기회를 갖는 것이다. 혜정 스님은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 혜정 스님은 신라의 화랑이 되었어요. 이름은 진흥이었고 경주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생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 고구려 농부였는데 지금은 신라 귀족이다. 어린 진흥은 전생의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었어요. 농부였을 때의 가난한 생활, 힘든 농사일,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며 나라를 위해 싸우는 화랑의 삶이었습니다. 전생의 경험이 이번 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진흥은 농부였을 때의 경험 덕분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화랑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때 진흥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진흥, 너는 다른 화랑들과 달리 백성들을 잘 이해하는구나. 화랑도의 우두머리가 진흥을 칭찬했어요. 예전에, 아니, 제가 책에서 읽은 바로는 백성들의 삶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진흥은 전생의 기억을 직접 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둘러댔어요. 두 번째 생에서 진흥은 선한 화랑으로 살았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30세의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선 진흥에게 염라대왕이 물었어요. 이번 생은 어떠했느냐? 이번에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도왔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다음 생에서는 다른 경험을 해봐야 한다. 세 번째 생에서는 고려시대의 학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생에서는 조선의 상인, 다섯 번째 생에서는 천민 백정, 여섯 번째 생에서는 부유한 양반. 각각의 생에서 완전히 다른 계층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생에서의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전 생에서 도왔던 사람이 다음 생에서 자신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전 생에서 해를 끼쳤던 사람과 다시 만나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인연이구나. 업보의 순환이구나. 선악을 넘나든 7생에 세 번째 생에서 혜정 스님은 고려시대의 학자 김문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개경지금의 개성의 명문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생에서 화랑으로 살면서 무술과 용맹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학문과 지혜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 신라의 화랑이었는데 이번에는 고려의 문관이라니. 어린 문정은 전생의 기억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농부였을 때의 소박함, 화랑이었을 때의 용맹함이 모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다른 능력이 필요했어요. 글을 읽고 쓰며 경전을 외우고 시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전 생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문정이는 어린 나이에 비해 참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스승들이 감탄했어요. 문정은 농부였을 때의 경험으로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했고 화랑이었을 때의 경험으로 나라의 안보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과 정책 제안은 다른 학자들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도 문정은 남달랐습니다. 학문이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어요. 이는 이전 생들에서 다양한 계층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과거에 급제한 후 문정은 지방관리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농법을 보급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줄여주었어요. 김대감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백성들이 문정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문정의 청렴한 정치는 다른 관리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결국 모함을 받아 유배를 당했고 50세에 외로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 번째 생에서는 조선 초기의 상인 이상복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한양의 시전 상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전 생에서 학자였던 경험과 그보다 더 이전의 농부, 화랑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어요. 장사란 신용이 생명이다. 상복은 정직한 장사를 했어요. 전생에서 청렴한 관리였던 경험 덕분에 상복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고객들을 속이지 않았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을 해주거나 물건 값을 깎아주곤 했습니다. 이상복 씨는 참 착한 상인이야.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 상복은 시험을 받았어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거든요. 관리들과 결탁하면 독점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가짜 물건을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복은 고민했어요. 결국 상복은 정직한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평생 떳떳하게 살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생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는 백정박도치가 되었거든요. 조선시대 가장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왜 이런 신분으로 도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염라대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계층을 경험해야 한다는 조건 말이에요. 도치는 이번 생도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어요.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지만 도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는 일이었지만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내 목숨을 빌려주어서 고맙다. 도치는 동물을 잡기 전에 항상 이렇게 빌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도치가 백정일 외에도 의술을 익혔다는 거예요. 이전 생에서 학자였던 경험을 살려 몰래 의서를 읽고 공부했습니다. 백정이 의술을 안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치의 의술 실력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천민들이 아플 때 도치를 찾았어요. 신분이 낮아서 양반 의원을 부를 수 없었거든요. 도치가 고쳐준다면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어요. 도치는 이번 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분이 낮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6번째 생에서는 다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부유한 양반 최부자가 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지주로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부자로 태어났구나. 부자는 이전 생에서 백정이었던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 생에서 천민으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과 차별을 기억하고 있던 부자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부자님은 다른 양반님들과 다르시네. 하인들이 감탄했어요.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도왔고 총명한 아이들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어요. 업보의 신비로운 순환. 하지만 6번째 생에서 부자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전 생들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늙은 거지가 찾아왔어요. 하인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부자는 그 거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첫 번째 생에서 나와 땅 문제로 다툰 이웃이다. 그 거지는 첫 번째 생에서 부자 당시 을지와 논밭 경계 문제로 심하게 다툰 사람의 환생이었어요. 당시 을지는 욕심을 부려서 그 사람의 땅 일부를 억지로 빼앗았었거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밥을 드시고 가세요. 부자는 그 거지를 정중히 모셨어요. 거지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부자의 진심 어린 대접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머물면서 거지는 부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님, 제가 젊었을 때 한 양반에게 땅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부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거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땅의 값을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이런 큰 돈을 왜 저에게? 거지가 놀랐어요. 그냥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받으세요.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는 이 일을 통해 업보의 신비로운 순환을 깨달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자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바로 5번째 생에서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환생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저 사람 얼굴이 나 찍다. 부자는 강도를 보고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당시 도치는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밤새 돌봐주며 생명을 구해주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이 강도가 되어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복잡함인가? 부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자는 화를 내거나 강도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이것을 가져가세요. 부자는 강도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강도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돈을 받고 갔습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하인들이 의아해했어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부자는 점점 깨달았어요. 선악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인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따로 있었어요. 부자가 60세가 되던 해 그의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조정에서 영모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 집안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 이것은 완전한 누명이었어요. 부자는 평생 충성스럽게 살았고 영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반대로 결백을 주장하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부자는 이전 생들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각 생에서 겪었던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들을 말이에요.
염라대왕과의 재회. 결국 부자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뇌물을 주지 않고 당당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부자 역시 65세의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이곳에 왔구나. 부자는 다시 저승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그를 특별히 대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염라대왕을 만나기 전에 한 곳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자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난 6번의 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거였어요. 첫 번째 생의 아내와 아이들, 두 번째 생의 화랑 동료들, 세 번째 생의 스승과 제자들. 이게 뭔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부자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비록 각자 다른 생에서 만났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을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생의 아내가 달려와 인사했어요. 진흥 형님, 화랑도에서 함께 훈련받던 때가 그립습니다. 화랑 동료들이 반가워했어요. 문정 대감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절을 올렸어요. 부자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각 생에서 헤어졌을 때는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다. 돌아보니 염라대왕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무섭지 않고 자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염라대왕님, 부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동등하다고요? 염라대왕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내가 6번의 생을 통해 체험한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이제 너는 선악의 참뜻을 알았고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염라대왕은 계속 말했어요. 첫 번째 생에서 너는 평범한 농부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감정을 경험했다. 두 번째 생에서는 명예와 용기를, 세 번째 생에서는 지혜와 학문을, 네 번째 생에서는 정직과 신용을, 다섯 번째 생에서는 겸손과 봉사를, 여섯 번째 생에서는 자비와 희생을 배웠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각 생에서 다른 덕목들을 체험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왕님, 저는 5번째 생에서 악인의 삶도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이 웃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의 놀라운 점이다. 나는 분명히 악인으로도 살아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떤 생에서도 진정으로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5번째 생에서 백정이 되었을 때 너는 신분의 차별과 사회의 편견이라는 악을 경험했다. 하지만 너 자신은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이다. 염라대왕의 설명에 부자는 깊이 감동했어요. 또한 6번째 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와 권력이라는 악의 유혹 앞에서 너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완전한 해탈을 통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염라대왕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7번째 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삶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너는 모든 전생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다. 부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해탈의 유혹도 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7번째 생을 선택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 그렇게 해서 7번째 생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지리산 청년사의 혜정 스님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전생의 기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나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구나. 혜정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혜정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설법을 할 때도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보았어요. 6번의 생에서 직접 체험한 것들이었거든요. 스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 사람들이 혜정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했어요. 혜정 스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르쳤어요. 양반에게는 겸손과 자비를, 상인에게는 정직과 신용을, 농부에게는 인내와 성실을, 천민에게는 자존감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혜정 스님의 가르침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생생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본 사람이 가난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가난뱅이로만 살아본 사람이 부의 유혹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경험해봐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혜정 스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권력자로 살아본 적이 있어야 권력의 무서움을 알 수 있고, 천민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야 차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혜정 스님의 가르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궁중의 양반들까지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지리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혜정 스님이 50세가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 염라대왕이 나타난 거였어요. 혜정아,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마지막 시험이요?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것을 하나의 글로 남겨야 한다. 후세 사람들이 너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말이다. 혜정 스님은 그날부터 자신의 모든 경험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7번의 생에서 겪은 모든 일들, 깨달은 모든 지혜들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큰 학교와 같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 기쁨에서도 슬픔에서도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혜정 스님의 글은 7생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되었어요. 이 책은 조선시대 불교 철학의 명저가 되었습니다. 책을 완성한 후 혜정 스님은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음을 알았어요. 60세 되던 해 어느 가을날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울었지만 혜정 스님은 평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7번의 생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밤 혜정 스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승에 가지 않고 바로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혜정 스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입장에서만 보면 편견에 빠질 수 있거든요. 셋째,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혜정 스님처럼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염라대왕과 맺은 특별한 인연, 7번 환생한 사람 어떠셨나요? 혜정 스님의 7번의 환생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인연의 깊은 의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선악을 넘어선 진정한 깨달음,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이런 깊이 있는 우리 전통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저승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의 거래라는 제목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생이나 인연에 대한 이야기 또는 들어보고 싶은 전설도 남겨주세요. 항상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한 주 보내세요.